저 사람 50억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채무가 10억이었다. 빚이 10억이었다. 신용불량자였어.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사기 결혼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기 결혼이라는 말 자체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죠. 우리가 혼인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인데 가장 많이 하는 게 이혼 소송 협의 이혼이고, 그 다음에 혼인의 무효를 또 주장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혼인의 취소를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협의 이혼과 이혼 소송 압도적으로 많고, 혼인의 취소나 무효는 많지는 않아요. 실무상 인정되는 경우도 많지는 않고,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관계가 없었던 걸로 되는 거. 따라서 혼인관계 중에 태어난 아이는 혼외자가 돼요. 그 다음에 혼인 취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장래에 혼인관계를 종료시킨다. 혼인관계와 관련된 효력은 없어진다라는 면에서 이혼 소송과 동일하거든요. 차이점이 뭐냐면은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하는 민법 840조의 1호부터 6호까지 있는 사정들은 그 사유들이 혼인관계 중에 발생했을 때 그거를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혼인의 취소 같은 경우에는 혼인이 이루어졌고 혼인 전에 그 사유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따라서 그 이후에 이제 내가 혼인관계를 종료시키겠다. 원인을 보자고 하면은 혼인을 기점으로 해서 전에 있었으면은 혼인의 취소 사정으로 많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는 혼인 기간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있다 그런 건데, 실무에서 많이 문제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사기에 따른 혼인 취소 이게 많은데, 일반적인 사기는 상대방을 기망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편취를 하는 걸 사기라고 하는데요. 이혼 소송에서는 달라요. 이혼에서 사기란 거는 혼인을 함에 있어서 기망을 해서 상대방을, 그 기망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면은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았어.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속였어, 어떤 일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속았고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겠다 결심에 이르게 된, 이런 거를 사기라고 보거든요. 제일 많은 거는 사실은 전과 사실을 숨긴 거가 제일 많거든요. 신혼여행 갔는데 알죠? 남편 발목에 전자발찌 차 있어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잖아요. 아니면 내가 어디 깜빵에 있었던, 실형까지 살았던 사실을 숨기고서 결혼했다. 이거 사기 취소 당연히 제일 많이 되는 사실 실무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많은 게 뭐냐면은 결혼을 했던 사실이나 사실혼 관계를 되게 오랫동안 유지를 했거나 이런 거를 숨기고 결혼을 했을 때 나중에 그게 발각됐어. 그러면은 혼인의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판례상 보면 되게 웃긴 게 사실혼 관계였다는 걸 숨기고 결혼했을 때는 그게 취소 사유라고 된다고 해놓고서 동거는 또 아니래. 동거는 글쎄? 라고 보는 게 판례 태도거든요. 예전에야 동거든 사실혼이든 취소 사유로 됐을지 언정, 최근에 좀 추세는 그것보다는 조금 유연하게 되겠죠. 결혼 안 하고 동거의 형태를 유지하는 분들도 많고, 사실은 동거인지 사실혼인지도 명확하게 판단하기도 사실 어렵거든요. 상대방이 자신의 학력이나 직업, 재력 이런 걸 속였어. 이랬을 때 나 사기 결혼 당했다 되게 많이 말하잖아요. 그쵸? 저 사람 50억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채무가 10억이었다. 빚이 10억이었다. 신용불량자였어. 굉장히 많죠. 이런 게 과연 취소가 될 수 있을까, 이 문제거든요. 애매해요, 사실은요. 사기의 어떤 정도, 이게 기망의 정도라는 게,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 먹고서 자기의 재력, 학력, 직업 같은 거를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고 그 참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딱 몇만 평이 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은근슬쩍 얘기를 하는데 명확하지는 않아. 그 몇만 평이 가치가 없는 거거나 아니면은 대출이 완전 꽉 차 있어가지고 강남 노른자 위에 땅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혹해서 우리가 그거를 혼인관계 결정할 수도 있지 않겠어? 그런데 이게 지금 판례에서 보면은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냐면은, 우리가 결혼정보업체에서 만난 거랑 그냥 연애 결혼인 거랑은 조금 차이 있게 봐요. 왜냐면 결혼정보업체에서 만난 남녀 사이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이 있어요. 가입을 하게 되면은요, 자기가 원하는 이성의 재력 얼마, 직업 뭐였으면 좋겠다, 부모의 재산 뭐였으면 좋겠다, 키 몇 센치였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서 이제 매칭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재력이 되게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지였어. 혼인취소 사유가 될 가능성이 더 높죠. 근데 그냥 일반 연애 결혼을 했어. 저 사람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재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생각을 하고서 결혼을 했는데 사실은 아니었어. 그랬을 경우에는 그걸 혼인 취소 사유라고 볼 수 있을까의 문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해요. 뭐냐면은 결혼정보 업체에서는요, 혼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객관적인 어떤 조건, 너나 나나 오케이 다 보고 하는 거 아니겠어? 라는 게 다 전제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냥 연애에서는 그게 혼인 취소까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되지만 이 남녀가 어떻게 만났는지가 중요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뭐 학력, 재력, 뭐 직업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이집트에서 결혼 한 달 만에 남편이 부인의 민낯을 보고 너무 못생겨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죠. 이런 거 어떨까요, 여러분? 외모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망을 당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집트에서 이혼 소송을 지금 했다. 우리의 네이버에 그게 나왔다는 게 특이하다는 거죠. 그만큼 이상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이혼 사유가 될까요? 남자 입장에서 어때요? 부인이 막 되게 예쁜 자가 결혼했는데 민낯이 나. 민낯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우리 PD들은 제가 이거 화장한 모습만 봤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확인을 해보고 결혼을 해야지 않겠어? 그게 내가 되게 중요했으면은, 그쵸?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겠죠? 그게 당연히 되게 복잡 미묘한 거죠. 그런 것들은 답은 없다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사례가 있나요? 없지, 당연히 없지. 그래서 오늘은 혼인 취소 사유, 기망 이런 거 뭔지, 결혼정보업체랑 그다음에 일반 그 연애랑 좀 다를 수 있다. 그다음에 화장의 민낯 좀 생각을 해보자. 되게 진지한 내용이거든요. 이거 네,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예,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